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거대한 산업이 정말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변해가는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자동차 산업, 그 한복판에서 아주 이상하고 또 흥미로운 거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100년은 아니 영원할 것만 같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휘청거린다는 소식.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지금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7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폭스바겐 공장이 사상 처음으로 가동을 멈추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설적인 부품 회사들이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그 단단해 보였던 거인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면서 그 산업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삼성이 뛰어든 겁니다. 그것도 무려 2조 6천억 원이라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액을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투자한 것이죠. 가라앉는 배에서 모두가 뛰어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배에 올라가는 모습이랄까요?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의 실타래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삼성의 선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거래의 반대편에 있었던 한 회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독일의 ZF라는 회사인데요. 11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거대한 기업은 대체 어째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미래와도 같은 사업부를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ZF라는 이름, 어쩌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BMW나 벤츠, 아우디 같은 독일 차를 타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ZF의 기술력을 몸소 경험한 셈입니다. 이 명차들에 들어가는 아주 정밀하고 복잡한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세계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부품 회사. 그야말로 독일 기계공학의 자존심 그 자체와도 같은 곳이죠. 100년 넘게 기계부품의 왕좌를 굳건히 지켜온 ZF는 다가올 미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의 TRW나 왑코 같은 자율주행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수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그 꿈의 대가였습니다. 15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미래를 통째로 사기 위해 회사가 짊어져야 했던 빚의 무게였습니다. 정말이지 과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베팅이었죠. 하지만 야심찬 꿈은 때로는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15조 원이라는 빚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숨통을 조여오는 아주 무겁고 현실적인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최악의 상황들이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막대한 빚에서 나오는 이자 부담은 가뜩이나 힘든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결정적으로 회사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자율주행 시대는 생각보다 너무나 더디게 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동성 위기에 몰린 ZF는 정말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들였던 그 모든 기술의 핵심이자 회사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우리가 ADS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은 것이죠. 제트에게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미래를 잘라 파는 일이었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이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1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과 자산 그리고 노하우를 단 2조 6천억 원이라는 가격에 사들일 수도 있는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다시 삼성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삼성은 왜 이 잿더미처럼 보이는 곳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했을까요? 그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시대 변화의 본질, 그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더 이상 엔진과 변속기 같은 쇳덩어리로 움직이는 기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하나의 거대한 전자기기, 즉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것이죠.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요즘 나오는 최신 고급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양이 약 1억 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현존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 들어가는 코드가 2,400만 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자동차는 전투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이 지난 100년 넘게 오로지 기계공학에만 집중해온 독일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누가 더 정교하고 강력한 엔진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똑똑하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가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곧 스마트폰이다라는 새로운 정의를 머릿속에 넣고 나면 지난 몇 년간 삼성이 그려온 큰 그림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조각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삼성은 8년 전에 9조 원이 넘는 정말 큰 돈으로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하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오디오 회사를 넘어서서 자동차의 디지털 콕핏, 다시 말해 운전자가 차 안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 대시보드 화면, 계기판, 오디오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의 안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기술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인수한 ZF-I ADAS 사업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카메라, 레이더, 각종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의 밖을 봅니다. 도로의 상태를 읽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주변 상황을 끊임없이 파악하는 자동차의 눈과 귀, 즉 감각을 책임지는 기술인 셈이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하만을 통해서는 자동차의 안을, 그리고 이번에 인수한 ZF의 ADAS를 통해서는 자동차의 밖을, 삼성은 이제 운전자가 차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과 차가 밖의 세상을 인지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안과 밖 전략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미래 자동차의 설계 방식인 조널 아키텍처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각각의 부품들이 거미줄처럼 수백, 수천 개의 복잡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차를 앞, 중간, 뒤 같은 몇 개의 큰 구역, 즉 존으로 나누고 각 구역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부품 하나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이 구역 전체를 통째로 묶어서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가 된 겁니다. 자동차의 두뇌와 감각을 모두 손에 넣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전략이지만 삼성의 진짜 야망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장악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이죠. 어떻게 보면 삼성은 단순히 부품 회사를 산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그 자체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삼성은 그냥 부품 사업부를 인수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수많은 고급차에 장착되어서 지난 10년 가까이 전 세계의 도로를 쉼없이 촬영해온 수백만 개의 눈을 얻은 셈입니다. 이 카메라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지 않고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이번 인수를 통해 확보한 이 기존 데이터의 가치만 따져도 최소 30조 원이 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조 6천억 원짜리 거래가 아니라 사실은 3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보물 상자를 열쇠와 함께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이 데이터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운전을 배워야 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의 도로, 짙은 안개가 낀 새벽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길. 이런 수억, 수십억 개의 실제 도로 상황 데이터를 끊임없이 먹고 자라면서 비로소 인공지능은 진짜 운전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즉, 데이터가 곧 인공지능의 성능 그 자체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흩어져 있던 삼성의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집니다. ZF의 카메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렇게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세계 1위인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에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 칩으로 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듯이 삼성은 자동차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으로 계열화하는 완벽한 폐쇄 루프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어쩌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핵심 기술과 두뇌를 모두 삼성에게 의존하고 자신들은 그저 껍데기를 디자인하고 조립하는 역할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많은 제조사들이 있지만 핵심 부품과 운영체제는 소수의 회사가 공급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이치죠. 물론 이렇게 거대한 산업의 지형이 바뀌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게만 흘러갈 리는 없습니다. 삼성의 야심찬 계획 앞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바로 기존 강자들의 자존심입니다. 현대차나 토요타 같은 회사들은 결코 자신들이 단순한 조립 공장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부으면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더 무서운 적일지도 모르는 중국입니다. 화웨이 같은 거대한 IT 기업들이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정말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삼성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뒤에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기술 변화의 속도 그 자체입니다. 지금 삼성이 확보한 이 최첨단 기술이 불과 5년 뒤에는 낡은 기술, 구시대의 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빠른 변화에 단 한 번이라도 뒤처지는 순간 2조 6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는 그대로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엔진과 쇳덩어리로 대표되던 100년의 기계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와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승자는 앞으로의 30년, 어쩌면 50년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패자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삼성은 승자가 되기 위해 정말 거대한 배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